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우리가 이제 대표님 우리의 투자들은 예. 대부분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일반인들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안전하죠, 상대적으로죠. 네. 그래서 저도 뭐 투자할 때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우리가 공부했지만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볼 때 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지혜가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안목, 맞습니다. 20년 뒤에 뭐가 바뀔까, 예. 어느 나라가 또 좀 예. 줄어들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예. 좀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오늘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사실 앞으로 이제 경제가 특히 지역별로 경제나 투자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는 변수는 워낙 많아요. 그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즘 뭐 그러겠죠. 최근 한 2, 3년을 모든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코로나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코로나. 마스크 벗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 전쟁. 그렇죠. 지금 아직도 전쟁 그죠.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바람잘 날이 없다. 바람잘 날이 없다고 맞습니다. 보면 숱한 이슈 이벤트들이 세계 경제나 투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요인들 중에 일시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네. 지속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계속 누적되어서 예. 예. 항상 보면 일시적인 이벤트들은 지나고 나면 항상 기회였다. 기회였다. 아하, 그죠? 네. 반대로 지속적인 것들은 다른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하죠.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 젖어버리고 나면 다시 빨래를 해야 돼. 아직 옷을 맞아요. 벗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장기적인 안목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팬데믹, 지속적인 팬데믹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진행되고 있는 거 예. 인구. 아, 네. 정답. 우리 이렇게 서로 똑똑해. 예, 인구, 투자 인구 시장에 같습니다. 네. 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집니다. 인구죠, 인구. 인구. 인구 사람이 있어야 그러죠.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소비가 되고 또 사람이 있어야 소비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투자를 하죠. 네. 사줄 그러네요. 소비할 사람이 없다면 경제가 그냥 스톱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팬데믹이 스톱 시키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 코로나가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그냥 그렇죠. 점점 이렇게 경제가 쇠해지겠죠.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 각국, 각 나라마다 인구가 자 일단 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지역별로 뜯어보면 예컨대 아프리카는 아직도 계속 열심히 네, 맞습니다. 생산 출산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 아프리카 쪽의 투자는 생각보다는 그쪽은 좀 제외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너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아프리카를 농업 분야 경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아프리카로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기가 좀 그렇죠.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각국으로 좀 인구 관점에서 좀 나누어 보면 인도 인구는요. 네. 인도 인구가 지금 전 세계의 첫 번째, 두 번째 인구 강국들이 대국들이 중국하고 인도인데 네. 두 나라 다 지금 현재 10억이 넘죠. 예, 네, 14억 명, 14억, 천만 단위에서 조금 1, 2등의 차이가 나요. 네. 인도가 2등, 중국이 1등인데 예전에는 차이가 많았는데 결국 중국이 줄어들고 인도가 늘어나고 중국이 정체가 되고 인도는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인도가 1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 중국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통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네. 지금 1등이 인도일 모르는 수도 거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도는 계속 여전히 인구 강국, 반대로 이제 중국은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인도는 왜 저출산이 아니라 계속 인구 강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뭐 종교적 이유가 제일 크죠. 맞아요. 그쪽은. 예. 네. 또 인도는 워낙 빈부 차이가 네. 심해서 인도의 이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못 사는 때가 있었지만, 자녀 많이 낳죠. 그죠? 네. 그때는 가난 자체가 행복이에요. 참 이런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슴이 열매 모여 살아도 그죠? 그냥 행복하게 살았죠. 예, 한 서로 집에서. 그냥 이제 부족한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있으니까 부족하는 걸 아는데 그때는 다 몰랐죠. 없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인도가 여전히 그렇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도 지금 우리가 베트남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 요즘 이제 항상 신흥 강국이라고 이제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오를 거다. 베트남 인구도 거의 1억 명 수준이에요. 1억 명에 가까운데 네. 베트남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다라는 말이 베트남에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요? 벌써. 그러니까 베트남도 굉장히 부의 성장이 지금 빨라요. 네. 부의 성장은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 문화에 맛이 들으니까 네. 특히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출산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고령화는 네. 평균 수명도 베트남도 평균 수명이 거의 70세 중반을 넘어섰대요. 평균 수명이 70세. 중반을 넘어섰대요. 네.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도 고령화 걱정이 심각하고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출산 장려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인구 측면에서 불안한 나라는 중국이죠. 그렇죠. 예,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인구 붕괴가 오고 있다라는 이 글로벌 세계 관점에서도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곳을 중국이다. 중국은 네. 두 세대 안에 거의 현재 인구가 반토막 난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게 예. 자, 정리를 해볼게요. 투자 관점에서 저도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인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20년 볼 때 중국보다는 인도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좀 있다.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예. 이게 10년, 20년을 보고 할 게 아니고 예. 뭐 한 3년, 5년 정도를 예.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러죠. 인도든 중국이든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요. 14억이니까. 그렇죠. 내수 시장이 경제의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국가 경제의 핵심인데 인구가 확 줄어들면 네. 굉장히 내수 경제의 치명타를 입으면서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는 상관없는데 아직은 인도는 또 이게 카스트 제도 자체가 예, 예. 어떤 구조화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국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보면 세계 2강해서 미국, 중국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죽이려고 네. 하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있죠. 그냥 더 이상 안 못 올라오게 크게 하죠.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령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죽일 듯이 해도 그렇지 않게 그냥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중국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 바로 인구 문제가 있는 거죠. 내수 시장 인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인구는 지금 현재 한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인구는 잘 안 줄어들어요. 왜 안 미국은 줄어들까요? 이민자도 맞아요. 받고 이게 또 그 아메리칸 드림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오죠. 미국은 미국몽이 있는데 이 네네. 미국몽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꿈꿔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아직도 미국몽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중국몽은 있는데 이 중국몽은 중국인들만 꿈꿔. 우리가 중국 가지는 않죠. 네. 미국이 예, 중국 가지는 중국 않죠. 드림을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수로 인해서 자기들 커야 그죠? 되는데 중국 안 자체 중국몽은 중국민들만 꿈꾸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회복하자. 네. 이것이 중국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의미 있는 인구 유입이 안 돼요. 중국도. 그러겠네요. 근데 미국은 계속 외부에서 이민자 의미 있는 인구 유입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기술 강대국, 경제 강대국인데 인구도 안 줄어들어. 맞아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 턱밑까지 쫓아온 것 같은데 문제는 내수 경제의 기반인 인구가 만약에 두 세대 만에 반토막이 난다. 지금 14억 명인데 이게 7억 명으로 떨어진다면 중국 그렇죠. 경제가 붕괴돼요. 붕괴. 그렇죠. 유통 자체도 무너지고 다 붕괴됩니다. 무너지게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조만간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하잖아요. 5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랬죠. 아니다. 대표님은 아니다. 그죠? 뭐 중국의 성장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미국도 이제 죽일 듯이 그렇죠. 중국을 달려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 내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의 지역별, 국가별 비중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고 네. 문제는 한국이죠. 그렇죠. 우리 집안 걱정해야지. 그 여러분들이 대나리를 보고 이런 인사이트를 받고 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보가 갔으니 예. 나의 투자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 앞으로 투자할 때 예. 데나리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런 게 여러분들 투자에 맞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앞서 우리가 인도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또 인도, 중국과 한국 경제는 완전 반대예요. 다르죠. 거기는 내수고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수출. 먹고 사는 예, 나라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럼 주식은 기업은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품들이. 기업은 네. 공장을 바깥에 생산 기지를 그렇죠. 해도 되고 그죠? 네. 안에서 해도 되는데 안에서 해도 어쨌든 되고. 기업 이익은 계속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매출이 외국으로 수출되어서 매출을 예. 일으키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인구도 줄어들지만 인구 줄어드는 것이 이제 내수 경제에 가장 큰 영향, 먼저 영향을 준다. 네, 먼저 그러겠네요.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인구가 줄어들 때 내수 기반 한국, 내수 기반의 주식과 부동산 우리가 크게 나누면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부동산이죠. 그죠. 아무래도 부동산에 영향을 주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기업들 주식 쪽은 생산 비중이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생존할 수 있으나 그죠?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부동산은 내수니까 내수 경제 영향을 부동산이니까 가장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또 기업들은 우리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로봇, 그렇죠. 그렇게 대체가 그렇죠? 되죠. AI 생산성을 네. 대체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달리 대체가 안 돼요. 부동산은 AI 로봇이 들어가 살 수는 없죠. 그죠? 로봇이 맞아요. 부동산은 대표님 AI나 그럼요. 우리가 이민 정책을 이렇게 펴면 이민자들도 한계가 있고 예. 부동산은 절대로 로봇이 들어갔어요. 맞네. 그리고 고양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너무 탁월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고 살만한 그 역량이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을. 그렇게까지는 못 그죠? 사죠. 예, 못 사요. 그 역량이 없어요. 미국에서 뭐 투자되는데 그럴 리는 또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이 오히려 침체될 것이다. 더 빠를 것이다, 한국도. 이거 대표님 올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뭐 내년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멀리 이제 보고. 멀리 보면 특히 은퇴자분들, 그렇죠. 은퇴자분들 나중에 노후 소득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의 정서적 습관이 그렇죠. 부동산, 부동산 임대 소득, 절대 그죠? 그는 불패될 거야. 그죠? 구세주 위에 건물주 네. 이런 생각들이 정서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침체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그런 정서적 습관처럼 상가를 통한 임대소득,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통한 임대소득으로 내가 노후를 평생 살 거야. 네. 이 생각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원룸하고 오피스텔은 벌써부터 상담을 지난주도 했는데 예. 그 장로님 가족이 네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음. 월세는 조금 받긴 하는데 예. 벌써 20% 30%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5년 동안. 예,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너무 심한 맞아요. 거예요. 네. 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는 있으나 네. 자산 가치가 자산 완전 떨어지는 가치, 거죠. 다음에 이제 인구도 줄어들면 월세 수요도 줄을 수 있는 떨어지죠.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곳에 더 좋은 오피스텔이 맞아요. 들어오고 한번 지어진 네. 건물들은 몇십 년짜리고 15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예. 저희 장모님이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영종도에 예. 냉장고 바꿔라, 어. 비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져갈 건 힘듭니다. 맞아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새로 짓는 신축들은 더 뭐 빌트인으로 너무 좋은 예, 거죠. 너무 네. 이렇게 좋아 그죠. 네. 그러니까 구축들은 또 그냥 방 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맨 마지막에는 매도가 안 됩니다. 맞아요. 매도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큰 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임대 소득도 감소하고 공실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처분할 수도 없어. 네. 예, 그러니까 처분할 수가 없다면 그때까지 받았던 월세를 다 합해도
큰 그렇죠. 손해가 네, 날 수 맞죠. 있는 거죠. 물론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동산도 요즘 나오는 뉴스에도 보면 집값 아주 양극화가 차별화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5년, 10년 뒤에 한강 보이는 뭐 강남이나 또 뭐 서초나 이런 데는 정말로 100억, 200억 할 것 될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죠. 않은 거고. 너무 소수죠. 우리가 양극화라고 네. 할 때 한 50%, 아, 그렇죠. 50%의 그거 아닙니다. 양극화면 네, 여기 모르겠는데 한 2, 3%. 그죠? 네. 아주 뭐 아무리 좋게 봐도 한 5% 이내, 안 됩니다. 5% 네, 네. 이내의 소수의 양극화라는 거죠. 저는 그 5% 안에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다수 네. 5% 안에 들어가기 힘들죠. 네. 그죠?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동산도 양극화 하지만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다. 아무리 투자하는 이 지역은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네, 지역이 맞습니다. 대부분이다. 그죠? 그 지역이 적고 범위 자체가 적고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네. 일반적인 대상은 아니다. 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은 이제 인구가 미치는 전 세계 투자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어떻게 10년, 20년에 특히 노후 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소득에 조금 중심을 그렇죠. 두고 자산에다가. 그죠? 자산에다가 중심을 두고 가져가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특히 이제 지역의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해진다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그죠? 그죠. 더 심해지겠죠. 예, 중소도시나 멀어진 지역에 지방이나. 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 주택연금. 네, 예, 맞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어도 그때 뭐 이런 그런 네, 방송을 미리 했죠. 받아가지고 여유가 있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가격으로 신청해서 받고 재투자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것을 또 야곱의 7년 풍년처럼 네, 요즘 그죠? 7년 요셉의 주가 그죠? 요즘 또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죠. 재투자.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달 적립식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은 뭐 당장 1, 2년이 아니고 네, 우리가 오늘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네, 그리스도인들은 좀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 우리가 데나리오는 장기 투자를 권유했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들은 인구다. 네, 그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지역을 이야기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산 전체에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기간별로 그죠? 그렇죠. 투자 예. 기간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중국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5년 보면 네, 회복될 때는 또 중국도 오를 거라고 예. 보고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장기로 20년 뒤에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뭐 차라리 저는 이제 미국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 투자는 여러분들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오늘 예, 참고하시라고.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데나리오는 어떻게든 우리 여러분들의 그 재정 생활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